베네수엘라 우리나라와 너무 먼 나라였기 때문에 참 잘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차베스라는 이상한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베네수엘라는 좀 상당히 후진국 수준이 낮은 나라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지도자나 잘못 만나가지고 현재 남미에서 20년 만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살인율이 세계 최고고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300만 명의 지식인들이 탈출해서 그런 이 저항마저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말하자면 망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까 볼리바리안이 큰 힘을 발휘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노총, 미리 조직된 민노총과 정교조와 똑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의 흥망성쇠는 시민의식이 살아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는데, 과연 과거 우리가 민주화투쟁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일으켰던 80년대 6월 항쟁 때만한 이 저항 의식이 아직 살아있는지 하는 것이 이제 10월 3일 날 증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참 걱정이 됩니다. 이 권력자의 오기, 오판, 그리고 자기 확실에 찬 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 이것이 한 나라의 역사를 그르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왕적 권력 구조입니다. 이것을 개헌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력자, 현재는 문재인인데, 문재인의 오판, 그리고 무식함, 그리고 아무 말도 안 듣는 그런 자기 확신에 찬 똥꼬집,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고 분열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내전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검찰청 앞에서 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수만 명이 모이는 거, 이것이 내전 상황 아닙니까? 이것을 문재인이가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 법적 선거일 며칠 전에 모 언론사 사주가 부친상을 당해서 문상하러 갔는데, 제 바로 뒤에 문재인 후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인이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그 언론사 간부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미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당신이 대통령 당선되지 않겠나.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제왕적 권력구조,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 지금 7번째의 현재의 헌법체제에서 7번째의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는데,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러한 제왕적 권력구조를 당신 손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내가 박근혜를 제일 잘 아는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박근혜가 노력했지만은 최순실 같은 이런 엉뚱한 방향에서 일이 터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권력 구조를 바꾸라 했더니 문재인 후보가, 선배님, 저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사 회장 사장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 당신이 제왕적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3년 안에 권력형 대형 부정 사건이 터져가지고 당신도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그게 바로 터진 겁니다. 여러분, 조국이 부정 게이트 아닙니까? 이것을 권력자가 이걸 막으려고, 아까 이 윤석열 해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그 법이 검찰총장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버티면 해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문재인의 이러한 자기 확신, 내가 하면 그렇지 않다.
아니 지금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데 국가 예산으로 국민 여러분 내시는 세금으로 그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그 생계형 아르바이트 지원해줘. 그걸 일자리로 만들어가지고 고용률이 높다고 국민들에게 속이는 사람이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걸 문재인이가 몰라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국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9월달 통계인가 무려 6만 9천 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국민한테 일자리 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국 사태의 본질은 문재인이다. 문제는 문재인인데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문재인 잘못됐다, 조국이 뭐 사퇴시키라, 이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정권에 마음이 떠난 국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우파한테 가야 되는데 분열된 우파에게 가기 싫어가지고 중간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애국심 높은 국민들. 그래서 분열된 우파가 통합을 해가지고 내년 4월에 이겨야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파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중간에 중단된 것이 조국 블랙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우리 당의 무능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버렸어요. 패스트 트랙을 타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은 겁니다. 국회법 해석을 잘못했는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놨습니다만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건조정 심의 신청으로 90일간 이걸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긋하게 있었는데 이게 뚫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은 통합은 안 됩니다. 분열로 가게 됩니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1당, 2당이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우파 의석 확보를 위해서 지역구는 우리 한국당 후보를 찍어주시오. 비례대표는 우리의 우당 A 정당을 찍어주시오라고 선거운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우리 우파 우리 연대 정당을 또 하나 지정을 해야 돼요. 이럴 땐 분열입니다. 이제 기독교 정당 나오죠, 불교 정당 나오죠, 호남 정당 나오죠, 충청도 정당 나오죠. 완전히 막 정치권이 혼란으로 가게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 구조 하에서 이런 다당제 연동제 비례대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혼란으로 갑니다. 베네수엘라 그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 딱 이렇게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차베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11월 28일부터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적으로 우리가 약합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정의당에서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이 연동제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자기 자당이 유리하다 해가지고 정의를 외면하고 글로 조국을 갖다가 두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우리 당의 미래, 우리 우파 국민의 미래 100배로 더 중요한 연동제 비례대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삭발, 단식, 이 수위를 훨씬 넘는 최후의 이 저지 수단을 우리가 강구해야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지.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너무나 부족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호소해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